이미 교전 1명 빼고 사망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보도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리투아니아의 현지 매체 LRT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유관 접촉은 지난 25일,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교전이 있었다는 거죠. 북한군은 1명을 빼고 전부 사망했다. 그리고 이 생존한 1명은 부랴트인이라는 그러니까 몽골계 이 러시아 내부의 이 원주민인 거죠. 이 서류를 갖고 있었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저희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정대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지금 모시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가 지금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일단 이렇게 공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교전은 25일이었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얼만큼 믿을 수 있는 건가 싶긴 합니다. 지금 보도에서도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좀 주장이고 저기 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대표의 목격담인 거죠. 네. 전해지고 있는 그냥 이야기인 것인데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북한군이 공식 참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아직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장이니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이라고 했는데 생존한 1명은 또 부라트인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북한군이라고 확인을 했는가? 이제 그 의문이 일단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지금 이게 북한군의 파병 소식, 참전 소식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발로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네. 기억을 해보면 그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러시아보다 더. 전체 영토의 한 18% 점령당해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쿠르스크를 이게 공격하긴 했지만 이걸 또 계속 여기서 교전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이제 메시지와 이제 정보 여러 주장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얘기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왔다는 걸 좀 감안을 해서 들을 필요는 좀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해외로 좀 이 얘기를 많이 전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저희도 말씀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교수님.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얘기도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이다. 그 규모도 10,000명, 뭐 처음에 1,500, 3,000 얘기 나오다 10,000명이 맞다라고까지 공식적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확인이 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진짜가 아니라 주장이니까 또 흘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주장이라도 어쨌든 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마 정보기관에서는 파악을 할 것인데 네. 나중에 이제 그런 북한군의 공식 이제 교전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 또 기산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뭐 1,500만 10,000명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전장에 투입된 걸로 지금 확인들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 언제 시점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 시점부터 북한 측에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리고 네. 또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게 되면 이게 국제전 양상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전쟁의 성격이 조금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추후에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된 건지 여부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에도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그 기사를 봤었던 거는 좀 조기 투입이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조기 투입인지는 좀 봐야 된다. 그들 입장에선 착착착 시간표대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기 투입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투입이 돼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제입니다. 사실이라면 이미 투입이 돼서 전쟁까지 치렀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이미 교전이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교전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냥 지금 참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계획대로 거죠. 가고 있다는 얘기다. 예, 그렇죠. 이제 일부 부대가 먼저 뭐 선견대 형식으로 네. 가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잘 이해는 사실 되진 않습니다. 일부 소수가 가가지고 뭐 그렇게 무슨 싸움을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 그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게 말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밝혀진다면은 일부 선견대가 가서 말하자면은 어제도 네. 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제 총알바지 역할하면서 전장 상황이 어떤지를 쉽게 말하면 간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사람 이게 지금 뭐 사람 가지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 좀 내보내 가지고 현재 전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는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 여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게 그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생각을 했고 계획 하에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훈련을 안 받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신병 신참은 아닐 거고 훈련을 그래도 받고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얘기에 따르면 한 명 빼고 전부 사망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명 빼고 다 사망하는 상황이 맞는 거냐. 사실 이게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6.25 외에는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전쟁 나면 이런 거야? 아니면 유독 북한군이 많이 그야말로 무슨 몰살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수백 킬로미터 전선에 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크루스크 지역에 특별히 또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러시아 측 추산으로는 이게 러시아 쪽에서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술이 뭐냐면은 일회용 보병들을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산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인내 전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증언들에 따르면은 전날 뭐 몇십 명씩 이제 그 공격해가지고 사살시키고 했는데 다음날 또 수백 명이 막 몰려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황 보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북한군 한 명 빼고 전부 사망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 그 격전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전장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군요.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CNN의 속보예요.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땅에 진입을 했다라는 CNN의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 교전을 했다 안 했다 지금 교전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크라이나 땅 안에 이미 북한군이 파병된 북한군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곧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속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인용인 거죠. 누가 한 얘기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속보가 들어오면 그 소식도 저희가 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이 인터뷰 내용에서 지금 뭐 교전을 했어요. 한 명 빼고 다 숨졌어요. 이거 말고 북한군의 파병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북한군 파병 인력이 처음엔 1,500명이었고 그다음엔 11,000에서 12,000명. 어제 저희가 11,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11,000에서 12,000명,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길거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첩보 정보입니다라고 이 NGO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어제 저희가 얘기한 게 딱 요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살짝 조금씩 정보가 좀 딜레이 돼서 오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의 주장은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통상 북한 내에서 전투 가능한 인원 차출을 하는 게 20에서 뭐 50 정도까지의 남성이라고 따지면 88,000명 이게 가능한가? 일할 수 있는 남성 전부 차출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88,000명까지 뭐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예,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특수군단 88,000명을 전부 특수군단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일회용 보병을 차출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김정은한테도 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이게 전쟁의 늪에 빠져가지고 네. 허우적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나 88,000명까지 이제 보내고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또 얼마나 또 북한 군도 그렇고 그 인민들 사이에서 아무리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8만 8천 명 이렇게 북한군에서만 일회용 보병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모르겠어요. 데이터간이 첩보 정보라고 그 리투아니아 저기 비영리기구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정보를 입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통신 감청을 했다거나 만약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 군 지휘관들 러시아 군 지휘관들끼리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종합한 거를 데이터가 길거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첩보 정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첩보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지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발표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좀 파급력 좀 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도 일단 전해드리는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얘기가 또 북한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어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병군인 가족의 훈련 간다 거짓말 입단 속에도 내부에 퍼졌다라는 거죠.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사출 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군인들 입단속시키고요.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동요가 있다라고 지금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MBN이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한테 전화가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가족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눈치껏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러시아로 이렇게 차로 다 이동을 했다. 벌써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나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뭐 전쟁에 나갔대 이렇게 어떤 소련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도 전쟁에까지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 또 이런 좀 걱정,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탈북자분들은 북한 내부의 다른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그래도 건너 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동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근데 이게 동요가 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체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동요는 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처음 직면하는 형태의 이제 동요인 거예요. 이게 또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파병을 할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식량난, 무슨 뭐 그리고 뭐 단속, 그리고 뭐 K-팝 듣는 거 단속,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제 범위잖아요. 네. 근데 이거 통제의 성격이 약간 조금 다른 거죠. 자기 가족이 전쟁터에 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북한 주민들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동안 그렇죠. 사실 전면전에 참전을 하진 않았잖아요, 북한이. 살기 어려운 건 맞았지만 뭐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통제에 적응해가면서 수능을 살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동요의 시발점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이나 처음 직면하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북한도 처음 직면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북한 내부의 동요가 확산이 되면 다음 기사 보시죠. 북동요 확산, 김정은 경호 격상.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격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오늘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나름 뭐 시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총 쏘는 훈련하고 있는 사격 훈련하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러 나왔는데 이게 사격 훈련인지 뭔지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총 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밑에 살짝 깔려있는 너댓 명 있고요.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너댓 명이지 여기가 훈련이에요. 여기 훈련 아니에요.
여기가 훈련하고 지금 경호하는 사람이 둘레, 여섯, 여덟, 한 10명 가까이 일단 화면 상으로도 이 프레임 상으로도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경호할 때 지금 저는 사실 놀랬던 게 여기를 보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실제 경호할 때 이렇게 정말 방아쇠 손가락까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경호를 합니까? 저게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하죠.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저런 식의 경호 모습들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과거 우리도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저런 경호 모습들 사진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실제 기관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이제 대통령 행사를 하는 사진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 조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자기의 군대잖아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의 군대 특수부대 요원들이 지금 사격 훈련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총구가 잘못 향할까봐 지금 무장 병력들이 거의 지금 밑에 이제 사격 그 훈련 실탄 훈련을 하는 병사 한 명당 거의 그 무장 경호원들 한 명씩이 붙어가지고 지금 네.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좀 볼 수 없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고. 그래서 이게 그 김정은 경호가 격상됐다라고 하는 건데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저 상황에서 이제 격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격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일상적인 지금 활동에서도 계속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제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올해 김정은이 한 110회 이상 대외 활동들을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펼쳐지는 모습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긴 합니다. 특수한 네.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경호가 격상됐다. 이제 뭐 국정원은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니까 뭐 우리는 이제 뭐 격상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위험한 상황이다 보고 예의주시한다. 이제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본인 경우에 전보다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그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배팅을 하는 걸까요?